자, 90페이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토지법 중요 단원입니다. 자, 외국인 토지법 보시면 항상 제목부터 강조합시다. 자,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되는데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목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적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취자가. 자, 취득법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이 제목부터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토지 취득법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제목을 잡았는지 확인학습 하겠습니다. 미국인 스미스 씨가 요거 외국인이죠.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A 빌딩을 취득하면 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OX. X입니다. X.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A 빌딩을 취득할 때가 아니죠. 제목 잡아야 돼요. 토지를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틀리신 분 다시 주의하라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본인 무라다 씨가 이것도 외국인이잖아요. 노원 상계동에 있는 A 토지를 매각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X입니다. X. 토지를 매각할 때 아니라니까요. 매각할 때는 막 해도 돼요. 반드시 뭐 할 때만 적용한다? 취득할 때만. 제목부터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토지 취득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취지를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토지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팔 때는 적용 안 해요. 살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취득이라는 것은 소유권이죠. 빌리는 것하고도 전혀 관계없죠. 임차 아니잖아. 취득이잖아.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빌 게이츠랍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세계 최고 부자가 빌 게이츠랍니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는 누굴까요? 뭐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대략 뭐 이건희 회장이다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계 최고 부자가 빌 게이츠고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이건희 회장이라고 치고 그러면 세계 부자 순서에 놓으면 이건희 회장은 120등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다는 이건희 회장 수준이 세계에서는 120등 정도밖에 안 돼. 그럼 1등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의 재산이 무지막지한데 빌 게이츠가 그 재산을 가지고 그죠? 우리나라에 돌아가지고 노원 상계동에 있는 땅을 사기 시작하면 자기 재산을 전부 투입해서 사면 노원구 땅 정도는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빌 게이츠 재산으로. 그래서 노원구 땅을 다 사놓고는 여기다가 깃대를 또 꼽으면서 빌 게이츠 공화국이라 한다. 이래 버리면 우리나라 철도해버려요. 완전히. 그죠? 멀쩡한 땅 하나 완전 빌 게이츠한테 뺏기는 거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할 때는 신고해야 돼. 그죠? 팔 때는 전혀 관심 안 가진다니까요.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다니까요. 토지 취득법 이 말이에요. 그죠? 제목이 취지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통계 자료를 한번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토지를 얼마나 취득하는데 하고 이래 보니까 그죠? 서울 경기권에서만 1년에 건수가 8,700건 이래 됩니다. 건수 800, 700건. 그 다음에 나라별로는 뭐 중국, 미국,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나라가 들고 용도별로는 뭐 공장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취득을 해 나갑니다. 그 통계가 있습니다. 뭐 금액은 뭐 몇천억 이렇게 나오는데 다 숫자는 외울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서울 경기권에서 1년에 8,700건 정도를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한다. 뭐 매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취득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 현업을 하실 때도 8,700건 중에 한두 건을 여러분이 거래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명색이 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단원이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해마다 나오는 단어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주 내용도 단조롭습니다. 단조로우면서 반드시 출제되니까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적 목적 1번 이렇게 갑니다. 이 법은 외국인의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해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를 목적으로 한다고요? 토지 취득을. 2번 상호주의 원칙. 상호주의에 동그라미 딱 겨누시고 자, 국토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법인,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금 상호주의라는 말이 들어왔잖아. 그죠? 자,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세법에서도 배웁니다. 외국 영사관 등이 우리나라에서 비과세를 받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서 비과세를 받을 때만 비과세 해줍니다. 그를 뭐라 부른다?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상호주의라는 개념을 좀 잡았다면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도 그 나라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를 뭐라고 부른다? 상호주의가 적용되는데 이 상호주의는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한다. 요게 줄 거야 돼요. 그죠? 그게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해서 라는 말이 막 지나가니까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런 문제 걸리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국토장관의 줄을 딱 긋습니다. 그래서 상호주의가 적용된다까지 정리하셨고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3번. 외국인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지금 외국인 토지 취득법 그랬으니까 외국인이 누구냐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는 막연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막연한 외국인 말고도 외국인이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이거를 외국인이라 부릅니다. 옆에다가 당근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 당연하잖아, 그죠? 당근. 또 당근 또 적는 사람도 있죠. 당연한 건데 당근을 적으셨으면 말밥 이런 것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특징이 머리 노랗고 얼굴 새카만 놈 이런 놈들 그죠? 그를 외국인이라 부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2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으로 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주식회사가 뭐 하는 데인 줄 아십니까? 코카콜라 주식회사 코카콜라 만드는 데겠죠. 코카콜라 주식회사 외국 법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땅에 공장 용지를 취득해서 공장을 지으면 이것도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뭐도 적용된다? 법인이나 단체도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적용합니다. 이제 3번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중 다음의 경우 동그라미 1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밑줄 긋습니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줄 긋고 동그라미 2번 임원의 2분의 1 줄 긋고 3번 자본금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을 줄 긋습니다. 자, 지금 줄을 딱딱 긋다 보니까 공통점이 나타났죠. 전부 다 뭐다? 2분의 1이면 외국인으로 본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라도 임원의 2분의 1이 외국인이거나 자본금의 의결권의 또는 종업원의 2분의 1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것도 전부 다 뭘로 봅니까? 외국인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토지를 취득하면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범위, 그 2분의 1이라는 개념을 잘 잡으시고 이걸 가지고 시험에서 굳이 걸 때는 뭐라고 싹 걸겠습니까? 과반수 이상이면 이런 거 싹 들어오겠죠. 과반수 X 표시해 놓습니다. 4번 이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인에 의한 계약 신고는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국계법이 국토계획법입니다. 국계법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는 받을 필요는 없다.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동산 거래 신고제 들으셨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물건이 뭐다? 1. 토지 2. 건물 3. 입주권 4. 분양권이잖아. 그 첫 번째가 토지잖아요. 토지. 자, 그럼 토지를 사고 팔면 신고 대상이죠. 근데 사고 파는 자가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토지를 탁 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되고 외국인 토지법도 적용된다고. 자, 그러면 어느 법이 더 센가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훨씬 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들을 때는 잘 들으셔도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문이 흘러가면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같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첫 시간에 기억할 거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봐줘야 되지 약한 놈을 했는데 센 놈을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외국인 토지법보다 센 놈이다. 이걸 좀 기억해놔야 돼요. 자, 외국인 토지법이 센 놈이다. 아까 배우셨던 부동산 거래가 센 놈이다. 부동산 거래가 센 놈이에요. 왜 그럴까요?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만 적용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외국 놈이 세다, 우리나라 놈이 세다. 그래 기억하라고. 우리나라니까 그래 기억합니다. 그래야 뭐가 입력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법은 한 것으로 봐줘요. 왜?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봐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약한 놈을 했는데 센 놈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들어오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센 놈, 약한 놈이라는 감을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이 강조할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하면 요약집으로 딱 끌었습니다. 91페이지 신고제와 허가제. 이게 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할 때는 첫 번째 신고하는 것이 있다. 두 번째 허가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고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계속 보유는 신고사항입니다. 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을 했다. 계약이 뭐죠?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계약하면 저절로 입력할 것 매매, 교환, 정려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를 법률행위 이렇게도 배웁니다. 아마 그런 공식 하나만 기억해도 풀어지는 게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시 계약이 뭐다? 매매, 교환, 정려. 그걸 다른 말로 법률행위 그래요. 자, 그러면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하고는 구분할 수 있어진다고. 그걸 일단 여러분이 만만찮은 단어이기 때문에 한 공식은 기억해놔라고 지금 강조합니다. 계약하면 매매, 교환, 정려. 그를 뭐라 그런다? 법률행위예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했다. 그럼 대표적으로 매매가 제일 많을 거예요. 뭐 교환 이런 건 잘 안 일어나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라 이 말이에요. 자, 계약 외의 원인으로. 계약 외가 뭘까요? 계약 외 하면 자동으로 오잖아. 매매, 교환, 정려 빼면 나머지는 계약 외잖아. 그죠? 대표적인 게 뭐다? 경매, 상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환매.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은 다 계약 외라. 그죠? 계약이 뭐라 그랬죠? 매매, 교환, 정려니까. 그러면 판결, 뭐 경매, 상속 또는 환매,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은 전부 다 계약 외입니다. 계약 외의 원인은 그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계속 보유 신고사항입니다. 계속 보유라는 말은 여러분과 같은 한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국적이 바뀌는 날이 있겠죠. 외국인으로 변경이 되면 이제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사항 모두 몇 개?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인데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위반하면 3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밑에 두 가지는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그죠? 그래서 신고사항 모두 세 가지 체크하시고 과태료 사항이다. 요거 딱 잡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허가받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요 허가받는 지역이 모두 4개라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허가받는 지역 사전에 갑니다. 2번 내려가면 사전 허가를 요하는 토지 찾았습니까? 자, 이런 토지는 허가받아야 돼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 항공기지, 기타 국방 목적상. 자, 지금 1번 쭉 다 읽으면 한마디로 뭐다? 군사시설이에요. 군사 동그라미. 2번 생태계 경관 보전 지역인데 거기 옆에다가 자연환경 이렇게 하나 적어봅니다.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 생태계 경관보존지역입니다. 자연환경 적어놓고 3번 문화재보호구역 허가받아야 됩니다. 문화 동그라미. 4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특별보호할 때 보호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노래 제목을 이렇게 갈 겁니다. 허가받는 지역이 4개니까 쓸데없는 거 하나 걸어놓고 문제 내기가 좋다니까요. 그래서 허가를 받는 지역은 지금 동그라미 한 거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뭐 보호한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받는 지역 하면 이제 노래 제목이 계속해서 나갑니다.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군사가 뭐지요? 군사시설. 문화는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 야생생물보호구역입니다.
군사 문화는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이 말을 좀 기억하라고. 사실은 뭐 말도 잘 안 되죠. 뭐 군사 문화가 무슨 자연 환경을 보호하겠냐마는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그 연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제주도가 있고, 여러분 여기에 휴전선이 있다 아십니까? 자, 휴전선이라는 이게 군사 문화잖아요. 휴전선 때문에 일정한 지역은 비무장지대다. 이거 들어보셨죠? 비무장지대니까 인간들이 60년 동안 발을 못 디딘 지역입니다. 저기가 뭐 군인들이야 다니겠지만 군인들이야. 그럼 여러분 지금 잘 알다시피 우리 지금 지구상에 그죠? 지금 남극이나 북극에도 사람들이 다 가서 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남극, 북극까지도 다 가는데 인간들이 60년 이상 발을 못 디딘 지역은 이 지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휴전선이라는 군사 문화는 이쪽의 자연 환경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겠느냐 이렇게 기억을 해보라고요. 영 농담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더라 통일 어젠다 뭐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잖아,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이 비무장지대 때문에 먹고 살 일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세계적인 생태계 보존 지역, 인간들이 뭐 60년 발을 안 디뎠으니까, 그죠? 또 뭐 저기가 뭐 발해 국가라나 뭐 궁예가 살던 곳이라나, 그죠? 아마 세계적인 유적지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인간들이 안 닿는으니까 개발이 안 됐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아마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저 휴전선 때문에 먹고 살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연상하면서 군사 문화는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 자연 환경도 보호가 되어 있겠지만 여기 휴전선이 또 철조망들이 나중에 다 기념품을 안 팔겠어요. 여러분 동독이나 서독 독일이 무너질 때 왜 바덴바르그 탑인가가 무너졌어요. 그거 벽돌 하나 전부 이름 적어갖고 다 기념품으로 다 팔아요. 그 돈만 해도 대단할 거라 그죠? 그래서 철조망도 끊어서 팔면 전부 돈 될 거니까 지금 이거를 계획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길에 다니시다가 철조망 있으면 짝퉁을 지금부터 구해 놓으셔야 돼. 그죠? 지금부터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서부전선 175km 지점에 뭐 철조망 이래 놓으면 나중에 뭐 원품 있으면 뭐도 있다? 짝퉁도 있는 거예요. 짝퉁 관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뭐를 생각한다? 군사 문화는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이 지역에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뭐부터 받아라? 허가부터 받아야 돼요. 허가는 어떻게 받는다? 15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는데 허가도 안 받고 거래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뭐다? 무효입니다. 무효일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얼마? 2천만 원 벌금에도 해당되는 사유이다. 그죠? 그래서 15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면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얼마?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사유이다. 자, 외국인 토지법이 그죠? 이 정도 내용이 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10년 연속 출제했거든요. 올해도 출제됐습니다. 26회도. 그러면 10년 연속으로 나왔다. 그러면 한 번 문제 낼 때 5개 지문이 뜨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50개가 떴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에서 지문을 50개를 만들어 보라고요. 나왔던 놈이 또 나오고 나왔던 놈이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50개를 만들어 봐요. 나왔던 놈 계속 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외국인 토지법은 못 맞추면 집안에 공부 못하는 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막 악담할 수 있는 대로 막 다 하는 게라 이게 그죠? 외국인 토지법은 무조건 모의고사에 나오든 뭐 일반 시험에 나오든 본고사에 나오든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외국인 토지법은 이게 다예요. 틀리신 부분 집에 보통 애들이 공부 못하게 오면 이러잖아요. 저건 누구 닮았지? 이렇게 묻지 말라고요. 이거 틀리시는 분은 자기 닮았을 거니까. 그 정도로 악담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아주 단조롭습니다. 10년 연속 출제했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중개활동이라는 과정으로 접어듭니다. 실무에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이제 외국인 토지법도 알았고 영업을 하는데 영업하는 것을 중개활동이라고 합니다. 이 중개활동을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하면 영업활동인데 자, 아주 한 문제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중개활동 단계에는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맞출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인 문제니까. 자,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1번 부동산의 판매 과정이 나옵니다. 부동산의 판매 과정 밑으로 1, 2, 3, 4, 5, 6 있죠. 그 1, 2, 3, 4 밑으로 이렇게 화살표해요. 1, 2, 그 다음에 3, 4, 5, 6이라고 화살표를 합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 아래와 같은 순서로 부동산이 판매됩니다.
자, 뭐 밑에 순수대로 화살표는 달아라 그랬지만 상식 아닙니까? 첫 번째 과정이 뭡니까? 물건과 고객을 확보해야 된다. 당근. 고객을 확보해야 그 다음에 준비합니다. 준비가 뭐다? 고객과 물건을 접목시켜서 3번 접근. 접근이 뭐다? 만난다. 고객을 만나야 되죠. 고객을 만나서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4번 현장 안내 제시합니다. 그리고 5번 클로징을 시도하여. 클로징이라는 말은 계약 체결을 시도하여. 마지막으로 뭐 한다? 클로징. 클로징이 뭐다? 계약을 체결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부동산의 판매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별도로 설명해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지금 제가 6가지를 이렇게 번호를 다 세요 한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기초적인 수업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거 6개를 확 섞어 놓는다고요. 섞어 놓고 순서가 올바른 걸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굉장히 양이 많겠죠. 양이 아무리 많아도 딱 답이 정해져 있지. 제일 첫 번째 뭐? 고객과 물건을 확보해야 돼. 그죠? 그거 제일 앞에 딱 갖다 놓고 제일 마지막이 뭐다? 계약 체결이지 뭐. 그죠? 그래서 중간에 흘러가는 모습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순서를 확 섞었다 하더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화살표를 달았습니다. 자, 이 중개활동 과정에서는 그래도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밑에 2번입니다. 고객의 분석과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라는 단어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특히 거기 셀링 포인트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셀링 포인트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판매 소구점 그럽니다. 자,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고객을 분석한다. 고객을 분석하고 그리고 셀링 포인트를 활용하는데 셀링 포인트를 판매 소구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단원의 핵심인데 사실은요, 이게 우리 단원의 핵심이 아니고 모든 영업은 뭐부터 돼야 된다? 고객부터 분석이 돼야 돼.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 고객이 어떤 형일까를 알아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고객이 분석되고 나면 이번에는 물건을 분석해야 돼요. 물건을 분석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고객을 분석하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막연히 어떻게 고객을 분석할까? 막연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줘요. 자, 첫째, 고객은 이런 형이 있어요. 우유부단형, 가격의식형, 다변사교형, 침묵방어형 이런 형들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크게 시험에 나올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나와도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찾아야 되고 그래서 쉬어가는 페이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객의 분석에 제일 앞에 있는 게 뭐다? 우유부단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현장에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론으로 지금 중개 활동을 배우시지만 이론적으로도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도움 되겠죠. 지금 밖에 나가면 그죠? 우유부단한 고객이 제일 많아요. 적당한 가격을 제시해도 살까 말까 하루에도 12번씩 더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형이 제일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객을 분석하는데 저 사람이 우유부단한 형이다. 그러면 물건을 많이 소개해줘야 된다. 작게 소개해야 된다. 작게 소개해야 돼. 우유부단한 형한테 그죠? 이 아파트 보시겠습니까? 예. 따라가서 봅니다. 이것도 보시겠습니까? 예. 저것도 보시겠습니까? 예. 하루 종일 물건만 보러 다니고 살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우유부단형은 시간과 경비와 노력을 얼마나 뺏어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우유부단한 고객이구나 라고 분석이 딱 되면 물건을 몇 개 소개해줘야 된다? 하나. 2개 소개해줘야 돼. 하나는 새 거, 하나는 썩은 거. 요 2개 딱 갖다 놓고, 이거 딱 갖다 놓고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래야 이제 이게 결정이 된다고. 그 썩은 것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자, 이게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의뢰가 온 것 같으면 똑같은 옆에 있는 아파트 사실 팔아달라 소리 다니는데 저거는 다 썩었습니다. 같은 가격인데 저거는 1억이 더 비싸고 바퀴벌레가 2천만 원씩 나오는 그런 아파트로서 그러니까 반죽에 놔버려야 그럼 내가 이거 살게요.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그죠? 그 멀쩡한 놈 하나만 반죽에 놔야 돼. 그죠? 아, 그래서 우유부단한 고객이다. 그러면 물건을 한 번에 소개해야 됩니다. 고객을 그렇게 분석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고객 중에서는 또 가격 의식형이 있어. 가격을 제시해줘도 깎아야만 적성 풀리는 거라. 그죠? 아, 그러면, 아, 이런 고객이구나. 그러면 아예 가격을 좀 더 띄워놔야 돼. 1억짜리인데 1억 2천 해놓고 얼마야? 2천 빼줄게. 깎아드릴게. 그래서 고객을 관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고객이 분석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영업을 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고객을 분석해라 그랬습니다. 거기 고객 분석의 마지막에 보면 논리형이라는 고객도 있습니다. 실제 밖에 나가면 논리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고객이라고 와가지고는 이럽니다.
제3 한강교 저거 팔면 내 살게요. 이런 소리 샀습니다. 제3 한강교 사가지고 입장료나 받고 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래서 하면서 그죠? 그 한강교 살 능력이 되는지 그런 기술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고객을 놀림형 거래요. 또는 이런 놀림형 고객을 관세도 못해 진짜 손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놀림형이구나 하면 길게 이야기해야 된다, 짧게 해야 된다. 짧게 차나 한잔 하세요 하고 보내버려야 된다고 그죠? 커피나 한잔 하세요 하고 보내면 꼭 돌아오는 말 몸에 좋은 녹차 없나요? 이런 형이 있어요. 이런 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놀림형 고객이다. 이 향후에 고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세도 사실 못해. 놀림형은 놀림형이지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 고객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뭐를 해야 된다? 물건을 분석해야 돼. 물건을 분석하는 것이 셀링 포인트고 첫째 줄에 보면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줄 것입니다.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다. 앞으로 셀링 포인트 하면 누구에게 만족을 준다? 구매자에게 만족을 줘요. 구매자가 누구지요? 사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파는 사람한테 만족을 주는 점이 아니라는 걸 잘 보셔야 돼. 그래서 구매자, 사는 사람한테 만족을 주는 점을 셀링 포인트 또는 판매 소구점인데 이걸 여러분한테 잘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영업을 거꾸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꾸로 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개공사가 이럽니다. 앞에 있는 고객에게 이 아파트 좋으니까 사세요. 이 아파트 진짜 괜찮다 사세요.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그죠? 그렇게 좋고 진짜 괜찮으면 지나 사지 왜 자꾸 내보고 사라고 하죠? 그거 가만 보면 영업을 거꾸로 한다니까요. 이 땅 사놓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사놓으세요. 이래요. 너무너무 좋으면 지나 사지 왜 자꾸 내보고 사라 그러는데 지금. 그죠? 영업을 어떻게 한다? 거꾸로 한다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설명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설명한다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셀링 포인트는 누가? 사는 사람한테 만족을 주는 점을 이야기해줘라. 그래서 이게 셀링 포인트예요. 그럼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만족을 줍니까? 하니까 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점으로서 첫째, 기술적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가 있어요. 기술적이라는 말은 이 아파트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세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는 자재가 고급스럽다. 배관이 잘 나왔다. 동선이 우수하다. 동선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선, 이를 동선 그럽니다. 여러분 동선이 우수하다 이 말은 구조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객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이렇습니다. 지금 분당 같은 데도 그런 게 많죠. 지금 이제 40, 50평짜리 중대형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 많이 살 때는 필요했는데 지금 애들은 밖에 다 나가고 결혼해서 그죠? 이제 70대 노부부가 40, 50평짜리 아파트를 탁 앉아 있으면 썰렁하기만 하고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를 생각하면 이제 한 20평짜리 아파트로 좀 줄여서 살아야 되겠다. 그죠? 이제 식구도 많이 없으니까. 그럼 이 큰 아파트를 정리하면 20평짜리 구하고도 약간의 또 여유 자금도 생기잖아. 그죠? 그런 마음으로 개공사에게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고객의 입장은 생각지도 안 하고 이 아파트 학군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런 사람은 띵합니다. 공부시킬 애도 없는데,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게 평수는 20평이어도 동선이 아주 잘 되어서 아주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이 바라는 점을 설명해 주라고. 또 고객 중에서 이런 고객도 있어요. 화장실이 이태리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고객이 있어요. 이거 자재가 고급이다. 이렇게 강조하지. 이 아파트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고객이 바라는 점을 기술적인 면에서 셀링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격이 싸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이 땅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사놓으면 새가 잘 나갑니다. 그거를 임요를 강조한다. 그죠? 또는 온천의 발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다. 그래요. 자, 여러분 온천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세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온천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온천이 발견되었다라는 말은 뭐다? 곧 개발할 것이다. 개발하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 결국은 무슨 문제다? 경제적인 면을 강조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도 있을 것입니다. 자, 법률적 측면은 법자들은 다 들어갑니다. 세법상 혜택이 있다. 공법상 혜택이 있다. 법자들이라는 것들. 자, 여러분 알다시피 고객 중에서는 이 아파트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를 사놓으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겁니다.
나중에 취득세가 감면되는 아파트입니다. 이거 좋아하는 고객 많죠? 그래서 법률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법률적 측면이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책적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도 있어요. 정책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 국가의 정책을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은 그죠? 개공사가 이런 정책적인 면을 강조하려면 자기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땅 사놓으세요. 여기는 세종 행정 수도가 올 지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혁신 도시가 개발될 예정이다. 이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고객이 바랄 수 있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려면 자기도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다 정리하니까 이 단어에서 출제되는 것 셀링 포인트가 출제되는데 셀링 포인트가 쉽게 나올 때는 자재나 배관을 강조하는 것을 경제적 측면이라 한다. OX, X 이런 건 상식적인 문제로 잡아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가격이나 임료를 이야기한다. X 됐고 지금 여러분들은 기술적 하면 자재, 배관, 경제적 가격, 임료, 법률적 세법, 공법 이렇게 막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객에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다. 그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다면 이런 지문이 나오더라도 따라 붙어야 돼. 이런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경과되면 소멸하는 것도 있다. OX. O 어떤 거? 지금 기술적인 측면은 자재나 배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좋은 점이어도 세월이 흐르면 낡을 수도 있고 또 유행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도 있다. 맞다. 이런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 이 셀링 포인트가 어떤 취지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셀링 포인트는 인위적인 것 외에 자연적인 것 셀링 포인트도 있다. OX 오지 O 봐요. 인위적인 면 외에 자연적인 셀링 포인트도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남산을 배경으로 하는 고급 빌라 주택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이런 것도 본 적 있습니까? 그거 뭐를 강조한다? 자연적인 면, 고객이 자연적인 면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셀링 포인트라는 놈은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매자가 만족을 받는 점이다. 이 구매자가 사는 사람이 만족하는 점을 잘 설명해줘야 그 사람이 산다고. 사야 계약이 체결된다고. 그죠?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셀링 포인트다. 지금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의 마무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을 잘 했습니다. 영업을 잘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계약이 체결되겠지. 자, 계약이 체결되면 개공사는 뭐를 해야 된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단어. 이 계약서 작성은 전부 민법적인 소관이에요. 사실은 10분만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